자,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요,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입니다.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쩌면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정말 새롭게 시작하려면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그런 이야기죠. 여러분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의학시술 중에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러울 것 같은 거 뭐가 있을까요? 정형외과에 재골절술이라는 게 있대요. 말 그대로 이미 다 붙어버린 뼈를 일부러 다시 부러뜨리는 수술이에요. 생각해 보세요. 이미 다 나았다고, 아물었다고 생각했던 뼈를 다시 깨부셔야 한다는 거예요. 정말 끔찍하죠? 아니,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해야 할까요? 왜냐면요, 뼈가 한번 잘못 비뚤게 붙어버리면 걸을 때마다 아프고 평생 다리를 절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의사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. 다시 똑바로 걷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 뼈를 망치로 깨서라도 다시 맞추는 거라고요. 바로 이 재골절술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비유가 될 겁니다. 그런데 이 충격적인 치료법이요. 이게 그냥 우리 몸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. 우리 마음, 또 우리 영혼에도 정말 똑같이 적용될 수 있거든요.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들 하잖아요. 아유, 뭐하러 옛날 상처를 들춰내냐고. 그냥 덮어두는 게 낫지.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.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요. 근데요, 과연 그게 정말 최선일까요? 고통을 피하는 게 왜 위험하냐고요? 자, 지금부터 그 가짜 평화, 그 기만적인 평화의 진짜 모습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아픈 기억을 애써 외면하는 걸 억압이라고 불러요. 이게 뭐냐면요, 마치 그 고통을 우리 무의식이라는 깊은 지하실에 억지로 가둬버리는 거랑 비슷해요. 그렇게 하면 겉으로는 뭐 괜찮아 보이고 평화로워 보일 수 있죠. 하지만 사실 그건 진짜 평화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못 느끼게 된 마취 상태일 뿐이라는 겁니다. 그리고 진짜 문제는 그 지하실 안에서 상처가 보이지 않게 계속 골마 터지고 있다는 거죠. 이거 치석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확 와요. 치석이 이빨을 싹 덮고 있으면요, 당장은 찬 거 마셔도 좀 덜 시리고 괜찮은 것 같잖아요? 그런데 그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? 세균이 조용히, 아주 조용히 잇몸뼈를 녹여버리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당장 덮어두는 게 편할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이빨 전체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자,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연히 보입니다. 진짜 평화는요, 상처를 인정하고 치유하는 데서 와요. 근데 이 마취 상태라는 건 그냥 상처를 무시하고 억누르는 데서 오는 정말 일시적인 감각일 뿐이에요. 그리고 그 끝은 뭘까요? 당연히 더 큰 부패,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아니, 근데 왜 억압하는 게 효과가 없을까요? 잊으려고 하면 잊혀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?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아주 재미있는 심리 실험이 있는데 바로 흰 곰의 역설입니다. 자, 지금부터 제가 아주 간단한 실험을 하나 해볼게요.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. 지금부터 딱 몇 초만, 바른 건 다 괜찮은데 흰 곰은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. 아셨죠? 자, 시작! 자, 어떠셨어요? 아마 머릿속에 흰 곰 한 마리가 막 끼어다니지 않았나요? 그렇죠. 참 이상하죠? 생각하지 말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생각나는 이 현상.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흰 곰 효과. 다른 말로는 아이러니 과정 이론이라고 불리는 심리 원리예요. 그러니까 뭔가를 억지로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뇌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에 더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. 이게 우리 상처랑 똑같아요. 덮어두려고 잊어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그 상처는 우리 마음속에 흰 곰이 돼서 시도 때도 없이 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는 지금의 내 감정, 내 행동, 내 관계까지 다 망쳐놓는 거죠. 자,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고통이라는 걸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. 여기 폴 브랜드라는 의사 선생님 이야기가 있어요. 나병 환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죠. 이분이 인도에서 환자들을 돌보는데 막 손가락, 발가락이 툭툭 떨어져 나가는 끔찍한 모습을 본 거예요. 그래서 신에게 막 따져 물었대요. 아니, 왜 인간에게 이 고통이라는 저주를 주셨습니까? 하고요. 그런데 연구를 계속하다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. 나병균이 살을 썩게 만드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. 그냥 고통을 느끼는 신경만 마비시키는 거였어요.
그러니까 환자들은 뜨거운 냄비를 맨손으로 잡아도 발에 못이 박혀도 아프질 않으니까 그래서 몸이 그렇게 망가졌던 거죠.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고 나서 브랜드 박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. 아, 고통은 저주가 아니었구나. 우리를 보호하려고 신이 주신 확성기였구나. 하고요. 정말 고통에 대한 관점이 180도 확 바뀌는 순간이죠.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, 여러분. 만약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일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면 그거 절망적인 신호가 아니에요. 오히려 내 영혼의 신경이 아직 살아있구나. 그래서 내가 치유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의 신호라는 겁니다.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지금까지 나눈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의 명확한 그림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. 2026년, 우리 앞에 새해라는 새로운 밭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. 새로운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멋진 기회죠. 하지만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. 농부가 새 씨앗을 뿌리기 전에 가장 먼저 뭘 하죠? 맞아요. 바로 쟁기질로 밭을 가는 기경을 합니다. 왜냐하면 아무리 좋고 비싼 씨앗이라도 작년에 묵은 뿌리들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에서는 절대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거든요. 과정은 아주 명확해요. 3단계입니다. 첫째, 쟁기를 잡아야 합니다.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딱딱한 땅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겠다는 결심이죠. 둘째,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. 아프겠죠. 힘들겠죠. 하지만 그 낡은 패턴과 상처를 부수는 고통스러운 작업을 해야만 해요. 오직 그래야만 셋째,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고 거기서 새로운 생명과 성정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. 자,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. 2026년이라는 이 새로운 밭에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갈아엎어야 할 그 묵은 땅은 어디인가요? 여러분의 그 첫 삽은 과연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?